안녕하세요. 지오랜드 투자연구소 대표 박노정입니다. 오늘은 이주자 택지 매입 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권리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대부분 물딱지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두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되십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가능하기 전에 대토권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는 매도인의 권리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매매, 가처분,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하여도 원주민이 대토권 거래에 대한 소유권 원인 무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문제의 위험성을 낮추려면 매도인인 원주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는 위와 같이 원주민이 소유권 원인 무효 소송, 이중매매 등 비슷한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일단 매매 수익률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를 확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 등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여 수익률표를 작성합니다. 취득 시 원가와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가를 산정하여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산정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합니다. 셋째는 해당 토지의 유의사항 파악합니다. 해당 토지 기반 시설공사하는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보통 현장에 가면 LH 현장 사무실과 함께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당 토지 주변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내가 사고 싶어하는 토지의 기울기, 그리고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다면 스쿨존, 또는 아파트 앞에 안전성을 위한 펜스 설치 의무, 초, 중, 고가 있다면 학교 환경 정화구역 여부 확인을 하여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조권 확인, 해당 토지 앞에 인도가 있는 경우 주차장 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시점 전후로 현장 방문하면 확인이 되는데 투자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보유 및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시에는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이 있으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소득세입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주택임대소득세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사들도 잘 모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절세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보유 및 양도 시기까지 통틀어 제일 크게 발생하는 세금 비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건축하는 상가주택은 고가주택입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상가 부분의 과세 부분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우선 취득 시 매수 비용을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 부분의 세율이 40%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취득가액에 보통 5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더해서 양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이익 보는 5억 원에 대한 양도세율만 42%입니다. 따라서 초기 매수 시에 실제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만큼이 더해져 신고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42% 이상입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도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계획도면 설계하는 건축사는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매매사업 등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면 설계만 해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도면을 그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거주 시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공대출 총액, 이율, 기성고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준공시에 최대한 받지 않으면 그 이후 매매가액이 올라가도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우니 준공시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 중에도 건축비가 부족하다면 기성고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버러지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사업 진행의 효율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 토지의 지역성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부자 라인인 경부고속도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부동산 가치가 낮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토지 투자 시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토지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